은호야, 아빠 보러 가야지? 제 아빠는 돌아가셨는데요. 아니야, 있어. 너의 진짜 아빠. 지금 성희와 은호의 평범한 카페에서의 만남이었지만 그 순간부터 은호의 인생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오래 숨겨져 있던 가족의 비밀, 낯선 진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갈등이 차례로 찾아오게 됩니다. 어떤 반전이 펼쳐질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같이 따라가 보시죠. 바로 시작합니다. 은호는 성희가 지정한 고급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몇 달 전 자신이 인테리어를 담당했던 곳이라 낯설지 않았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마음 한구석을 짓눌렀습니다. 창가 자리에 우아하게 앉아있는 성희가 은호를 발견하고 손을 들어 불렀습니다. 은호야, 여기야. 은호가 다가가자 성희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앉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불렀어. 네, 이사장님. 무슨 일이신지. 성희는 잠시 은호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갑자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것처럼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이사장님, 괜찮으세요? 은호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성희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은호야, 내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정말 미안한데. 성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지만 은호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사장님, 무슨 말씀을. 은호야. 성희가 은호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따뜻하면서도 간절한 손길이었습니다. 내가, 사실은. 한참을 뜸을 들이던 성희는 충격적인 말을 꺼냅니다. 은호야, 사실 나, 네 친엄마야. 은호는 성희의 말을 듣고 얼어붙은 듯 굳어졌습니다. 커피잔을 들고 있던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눈동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벌어졌습니다. 네? 지금 무슨 말씀을. 알아. 믿기 힘들겠지. 하지만 사실이야. 내가 너를 낳은 엄마야. 성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은호의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마치 놓치면 다시는 잡을 수 없을 것처럼. 은호는 손을 빼려다가 멈췄습니다. 성희의 눈에 맺힌 눈물이 너무나 진실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그럼 왜 절 버리신 거예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평생 가슴 한구석에 묻어두었던 상처가 다시 벌어지는 듯했습니다. 성희는 고개를 떨구며 아픈 과거를 떠올리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버린 게 아니야. 정말 아니야. 너를 빼앗긴 거야. 빼앗겼다고요? 내 아버지. 그 사람이 널 빼앗아 갔어. 성희는 핸드백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의 민호성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내 아버지야. 현유그룹 창업주 고 민호성 회장. 은호는 사진을 받아들고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현유그룹이라는 이름은 누구나 아는 대기업이었고 민호성 회장은 이미 세상을 떠난 전설적인 기업가였습니다. 현유그룹, 민호성 회장이 제 아버지라고요? 그래. 우리는 서로 사랑했어. 하지만 그의 집안에서 날 인정하지 않았지. 내가 가난한 집 딸이었으니까. 성희는 슬픈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 민호성은 기뻐했어. 하지만 며칠 후 내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가 널 데려가 버렸어. 에델 보육원에 버리고. 왜요? 왜 그런 짓을? 집안의 압력 때문이었대. 혼외자는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나중에 알았지만 그도 어쩔 수 없었다고 하더라. 성희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후로 나는 미친 듯이 널 찾아다녔어. 하지만 민호성이 모든 기록을 지워버려서 최근에야 겨우 내가 에델 보육원 출신이라는 걸 알아냈어. 은호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평생 궁금했던 출생의 비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의뢰를 하신 거예요? 절 확인하려고? 미안해. 처음엔 확신이 없어서. 하지만 널 보는 순간 알았어. 내가 내 딸이라는 걸. 성희는 은호의 두 손을 꼭 잡으며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은호야, 이제 널 찾았으니 그동안 못해준 사랑 다 해주고 싶어. 엄마로서 못해준 게 너무 많아서. 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평생 그리워했던 친엄마가 눈앞에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제 엄마가 맞으세요? 그래, 내 딸아. 내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성희가 은호를 안으려 하자 은호는 주저하다가 조심스럽게 성희의 품에 안겼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습니다. 엄마. 처음으로 성희를 엄마라고 부르는 순간 은호의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성희는 은호의 등을 토닥이며 속으로 씩 웃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습니다. 참, 은호야. 내가 알아야 할 게 있어. 네. 민호성이 작년에 세상을 떠났지만 너도 그의 딸이니까 현유그룹에 상속권이 있어. 은호가 놀란 눈으로 성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상속권이요? 그래. 물론 복잡한 과정이 있겠지만 내가 원한다면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어. 내가 그동안 고생한 걸 생각하면. 성희는 말끝을 흐리며 은호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은호는 갑작스러운 상속 얘기에 약간 당황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감동에 젖어있던 마음이 살짝 식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당연하지. 갑작스러우니까. 하지만 은호야, 이건 내 권리야. 그동안 내가 당한 고통을 생각하면 마땅히 받아야 할 보상이지. 성희의 말투가 미묘하게 달라진 것을 은호는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일단 시간을 좀 주세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그래, 천천히 생각해. 엄마는 언제든 기다릴게. 성희는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은호의 볼을 쓰다듬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자주 만나자. 그동안 못한 얘기도 나누고 함께 시간도 보내고. 네, 그러고 싶어요. 은호는 어색하지만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든 연락해. 그리고 현유그룹 관련 서류들도 있으니 다음에 만날 때 보여줄게. 아, 네. 은호는 명함을 받아들고 일어섰습니다. 저 이제 가봐야 해요. 카페 영업시간이. 그래, 가봐. 조심해서 가고. 성희는 은호를 배웅하며 마지막으로 꼭 안아주었습니다. 사랑해, 내 딸. 은호는 복잡한 표정으로 카페를 나섰습니다. 뒤에 남은 성희는 은호의 뒷모습이 사라지자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현유그룹. 곧 내 손에 들어올 거야. 성희는 민호성의 사진을 다시 가방에 넣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늙어서 죽기 전에라도 날 찾았어야지. 이제 와서 유산만 남기고 가면 어떡해. 당연히 내가 가져야지. 카페를 나서는 성희의 뒷모습은 승리자의 그것처럼 당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은호가 곧 진실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은호는 카페 작업실 한구석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님들의 웃음소리와 커피 기계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녀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있었던 성희와의 만남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친엄마, 현유그룹, 상속.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은호의 눈앞에 순이 엄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비록 친엄마는 아니었지만 은호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었던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엄마. 은호는 순이를 떠올리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신 후 비록 내가 차려주긴 했지만 식당을 운영하며 은호와 강호를 보듬어준 강인한 여자였습니다. 우리 은호는 착해서 꼭 복받을 거야. 순이가 늘 해주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문득 오후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성희는 자신을 찾았다며 눈물을 흘렸지만 왜 상속 얘기를 먼저 꺼냈을까? 30년 만에 만난 딸에게 할 첫 마디가 그것이었을까? 뭔가 이상해. 은호가 고개를 가로저으며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은호 씨, 괜찮아요? 이지혁이었습니다. 은호는 급히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지혁은 은호의 붉어진 눈을 보고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오후부터 계속 이상해 보이던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은호가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지혁은 이미 모든 것을 눈치챈 듯 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요. 우리 사이에. 지혁의 따뜻한 말에 은호는 결국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지혁은 말없이 은호 옆에 앉아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천천히 말해요. 뭐든 들어줄게요. 은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제 친엄마를 만났어요. 지혁의 눈이 크게 벌어졌습니다. 친엄마요? 진짜로? 은호는 오후에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민호성 회장 얘기, 현유그룹 상속 얘기까지. 지혁은 조용히 듣고 있다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상하네요. 뭐가요? 친엄마가 30년 만에 딸을 찾았는데
상속 얘기를 먼저 한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은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어서 지혁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은호 씨, 확인해 보는 게 어때요? 애들 보육원에 가서. 보육원에요? 네. 그곳에 기록이 있을 거예요. 누가 은호 씨를 맡겼는지. 다음 날 아침, 은호는 에델 보육원을 찾았습니다. 오래된 건물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정원에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나이 지긋한 수녀님이 은호를 맞이했습니다. 제가 여기 출신인데요. 제 기록을 좀 확인하고 싶어서 왔어요. 아, 그러세요? 성함이 지은호입니다. 1994년생이고요. 수녀님은 은호를 데리고 기록실로 들어갔습니다. 먼지가 쌓인 오래된 서류철들이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1994년. 여기 있네요. 수녀님은 낡은 서류철을 꺼내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은호. 아, 있네요. 1994년 3월 15일 입소. 제가 여기 온 경위를 아시나요? 누가 절 데려왔는지. 수녀님은 기록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기록에는 자세한 내용이 없네요. 다만요? 제가 그때 여기 있었는데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수녀님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확실한 건 어떤 젊은 여자였어요. 은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성인은 민호성이 자신을 버렸다고 했는데 여자요? 확실하신가요? 네, 그건 확실해요. 젊은 여자였는데 수녀님은 다시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아, 맞다. 그 여자를 제가 붙잡았었어요. 아이를 그냥 두고 가려고 해서. 그래서요? 수녀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여자가 정말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버리든지 죽이든지 알아서 해도 된다고. 은호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설마 그런 말을 한 사람이 고성이인가? 아니야. 그분이 그런 모진 말을 했을 리 없어. 아마 친아빠의 가족이나 되겠지. 그 여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세요? 글쎄요. 너무 오래전이라. 하지만 은호는 불안한 마음에 스마트폰을 꺼내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온재단 고성이를 검색하자 여러 사진이 나왔습니다. 그중 가장 선명한 사진을 수녀님께 보여드렸습니다. 혹시 이 사람인가요? 수녀님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맞아요. 이 여자예요. 은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확실하신가요? 네. 이 눈매, 이 코. 확실해요. 이 여자가 아이를 버리고 간 사람이에요. 정말 이 여자가 버리든 죽이든 알아서 하라고 했다고요? 네, 틀림없어요. 저도 당시 너무 충격적인 말이었거든요. 미안해요. 은호는 보육원을 나와 거리를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가 다시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거짓말. 다 거짓말이었어. 성희가 피해자인 척 연기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눈물까지 흘리며 자신을 속였던 그 여자가 실은 자신을 버린 장본인이었다니. 민호성 회장이 날 버렸다고? 아니야. 당신이 날 버렸잖아. 은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성희가 왜 자신을 찾았는지, 왜 상속 얘기를 먼저 꺼냈는지. 돈. 결국 돈 때문이었어. 현유그룹의 상속권자인 자신을 이용해 뭔가를 얻으려는 계획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은 그저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은호는 스마트폰을 꺼내 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혁 씨, 저 알아냈어요. 전부 다. 은호 씨, 괜찮아요? 아니요. 전혀 괜찮지 않아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깊은 상처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디에요? 지금 갈게요. 괜찮아요. 이제 그 사람을 만나러 가야 해요. 혼자 가지 마요. 제가 같이. 아니에요. 이건 제가 직접 해결해야 해요. 은호는 전화를 끊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성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이사장님 사무실에서 뵙고 싶어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 기다릴게. 우리 딸이라는 단어를 보며 은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내일 모든 걸 끝내야겠어. 은호는 카페로 돌아가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순이 엄마가 늘 말했듯이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는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진실과 맞설 시간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은호는 카페에서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수정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다가왔습니다. 은호야, 오늘 하루 종일 이상해 보여. 무슨 일 있어? 내일 얘기해 줄게. 오늘은 좀 혼자 있고 싶어. 오수정은 은호의 어깨를 토닥이며 나갔습니다. 홀로 남은 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진실과 마주할 준비를. 다음 날 아침, 은호는 성희의 사무실 앞에 섰습니다. 깊게 심호흡을 하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 성희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은호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성희는 환한 미소로 일어나 은호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딸, 어서 와. 어제 잠은 잘 잤어? 많이 놀랐을 텐데. 성희가 다가와 은호를 안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은호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성희의 표정에 잠시 당황스러움이 스쳤지만 곧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 어색하구나. 이해해. 천천히 적응하면 돼. 성희는 은호를 소파로 안내했습니다. 앉아. 차라도 한잔하면서 얘기하자. 어제 못다 한 얘기도 많고. 괜찮아요. 은호의 차가운 목소리에 성희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은호야? 무슨 일 있어? 은호는 성희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어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어제 애들 보육원에 다녀왔어요. 성희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아무렇지 않은 듯 대답했습니다. 그래? 거기 왜? 수녀님을 만났어요. 제가 보육원에 오게 된 경위를 여쭤봤죠. 성희는 긴장한 듯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시던. 남자가 아니라 여자가 절 버렸대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성희는 입술을 깨물며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그건 수녀님이 잘못 기억하시는 거야. 오래된 일이라. 아니에요. 은호가 스마트폰을 꺼내 어제 찍어둔 수녀님과의 대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이 여자예요. 확실해요. 이 여자가 아이를 버리고 간 사람이에요. 그 여자가 버리든지 죽이든지 알아서 해도 된다고 했어요. 성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은호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날 보육원에 버린 게 민호성 회장이 아니라 당신이었네요? 성희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표정이 변했습니다. 따뜻한 엄마의 가면을 벗어던진 그녀의 얼굴은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그래. 맞아. 내가 널 버렸어. 은호는 예상했지만 직접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왜요? 왜 날 버렸어요? 성희는 비웃듯이 대답했습니다. 민호성이 늙어 빠져서 곧 죽을 것 같았거든. 현유그룹도 그때는 위기였었고 비전이 안 보였어. 그런 상황에서 혼외자 딸이 무슨 소용이야? 그래서 날 버렸다고요? 그래. 집만 될 뿐이었으니까. 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닌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날 찾은 거예요? 성희는 다리를 꼬며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민호성이 죽고 나니 현유그룹이 다시 일어섰더라고. 후계자들이 능력이 있었나 봐. 그리고 내가 그의 딸이라는 걸 증명하면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지. 그 돈을 당신이 가지려고? 당연하지. 내가 널 낳았으니까. 엄마가 딸 재산 좀 쓰는 게 뭐가 문제야? 은호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성희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인간 쓰레기예요. 성희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 인간 쓰레기라고 했어요. 아니, 쓰레기보다 못해요. 쓰레기는 최소한 거짓말은 안 하니까. 너 지금 엄마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야? 은호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엄마? 당신이 무슨 엄마예요? 엄마는 자식을 버리지 않아요. 죽이든지 알아서 하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성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 나쁜 엄마야. 그런데 어쩔래? 혈연은 끊을 수 없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난 내 엄마야. 아니에요. 은호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엄마는 정순이 여사예요. 날 주어서 진짜 딸처럼 키워주신 분이 내 엄마예요. 당신은 그냥 날 낳기만 한 사람일 뿐이에요. 은호는 가방을 들고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디가? 아직 얘기 안 끝났어. 성희가 소리쳤습니다. 끝났어요. 당신과 나 사이엔 아무것도 없어요.
현유그룹 상속은 내 권리잖아. 은호가 돌아보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진짜 민호성 회장의 딸이라고 해도 당신에겐 단 한 푼도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난 상속을 포기할 거거든요.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더럽혀진 돈 받고 싶지 않아요. 성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그녀는 급히 은호에게 다가가 팔을 잡았습니다. 얼굴에 띈 비열한 웃음이 그녀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잠깐, 생각을 다시 해봐. 그 돈이 얼마인데. 은호는 성희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손 떼세요. 은호야, 제발. 조금만, 아니면 지분 조금만이라도. 성희가 비굴하게 매달렸습니다. 체면도, 자존심도 다 버린 모습이었습니다. 나, 재단 운영도 힘들어. 제발, 엄마 좀 도와줘. 당신은 내 엄마가 아니에요. 은호는 차갑게 말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만약 또 접근한다면 당신이 날 버린 사실을 세상에 알릴 거예요. 가온재단 이사장이 친딸을 버렸다는 사실을. 은호의 날카로운 경고에 성희는 움찔했습니다. 은호가 자신의 계획을 꿰뚫어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은호가 사무실을 나간 후 성희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분노와 좌절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감히 나한테 그런 식으로. 그녀는 테이블 위의 서류들을 거칠게 쓸어버렸습니다. 민호성의 사진도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계획이 다 틀어졌잖아. 성희는 사진을 집어들고 노려보았습니다. 다 당신 때문이야. 왜 하필 그때 죽은 거야? 조금만 더 일찍 죽었으면 난 애를 안 버렸을 텐데. 그녀는 사진을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하지만 곧 그녀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입꼬리가 섬뜩하게 올라갔습니다. 혈연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그렇게 끊어지는 게 아니란다. 성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넌 절대 날 떠날 수 없어. 절대. 그녀의 눈빛은 뱀처럼 차갑고 집요했습니다.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포식자처럼.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다른 방법을 찾으면 돼. 혈연이 또 하나 있긴 하니까. 이러려고 비싼 돈 줘가며 스토킹 짓거리 시킨 거 아니겠어? 고성희의 자식을 이용한 야욕은 끝이 없었습니다. 한편 건물을 나온 은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봄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지역이었습니다. 은호 씨, 괜찮아요? 네, 이제 괜찮아요. 정말요? 은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이제 진짜 엄마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았어요. 그녀는 순이를 떠올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비록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진짜 사랑을 준 사람이 진짜 엄마였습니다. 지혁 씨, 저 엄마한테 가볼게요. 순이 엄마한테요. 그래요. 잘 다녀와요. 은호는 발걸음을 옮기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과거는 끝났어. 새로운 시작이야. 결국 은호는 진짜 엄마의 의미를 깨닫고 피보다 깊은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성희의 야망은 끝나지 않았죠. 앞으로 또 어떤 폭풍이 몰아칠지 궁금하시죠?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다음 이야기도 절대 놓치지 마세요.